굉장히 위험 추구 선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. 아, 수익이 안 나니까.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지금의 뭐 DLF 사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경제는 엄청나게 금리가 낮은 유동성은 풍부한데 실명예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거죠.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. 네. 아, 그런데 이게 금융이라는 거를 좀 한 발자국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복잡다단하고 그러면서도 또 묘한 그 시스템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되게 복잡하고 네.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머리를 엄청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금융이 선진국에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연봉이 높은.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도 1분기에 엄청나게 손실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온 이제 그 르네상스 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수학과 교수 출신이 이제 그 만든 그건데 거기는 금융공학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회사에 타겟이 되는 회사의 주차장에 차가 몇 대냐 이런 것까지 다 세면서 이제 그 기업의 그 추적을 하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이번에 또 손실을 봤죠.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. 근데 워렌 버핏처럼 일생 동안 헌신해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 제표만 열심히 보고 자기의 몇 가지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닌 거죠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사가지고 가치가 낮을 때 그 싸게 사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죠. 그냥 오래 살아서 부자가 된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지금 어쨌건 금융시장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또 정치적인 상황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. 미국 국내 정치도 복잡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홍콩과 관련된 문제들로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대외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미중 양측의 갈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미국에서는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. 뭐 G12니 뭐냐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하는 중국의 뭐 전략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?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은 일관적인 정책을 사실상 대외 정책을 써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맞을 것 같은데요. 3월에 이제 팬데믹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포링 펄리시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 정치 전문의 그 잡지가 있습니다. 그게 사무엘 헌팅턴이 창립한 창간한 그 잡지인데요. 그 포링 펄리시에서 20명의 국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전부 미국인들인데요. 이게 이 팬데믹이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해서 큰 소위 담론을 해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했습니다. 지금도 foreignpolicy.com에 들어가서 확인해요. 포스트 팬데믹 하면 그게 다 나오죠. 아, 네. 그 중에 이제 경제학자가 8명이고,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2명 있고, 나머지 12분은 국제정치학자인데, 그 중에 예이스턴은 그 11사람이 엄청난 불황일 거다라는,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고요. 4사람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는 다 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, 나머지 5사람은 이제 그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직접적인 관계없이. 근데 그 중에 이제 불황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끝났다라는 거죠. 지금과 같은 세계화는 이제 다시는 없을 거다, 앞으로는.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리쇼링이 일어나고 그 비효율성을 담보로 다 모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.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가 나타날 거다.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. 미국 주도 경제 질서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나라도 국제 협력을 한 어떤 예도 없다.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다른 나라로 돌릴 거다. 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. 그러니까 각자 도생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WHO가 그런 말을 했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팬데믹이 국제기구, 아마 WHO라고 이제 저는 추정하는데 이 팬데믹을 치유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약 기여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 미국의 실패를 의미한다.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에 있는 UN 시스템을 다 디자인한 나라라고 그리고 그 얘기는 저희 의미심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WHO에 가장 많은 돈 내는 나라가 UN 분담금을 많이 안 냈다 하더라도